중요한 지역 현안이 걸려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현안의 장기 표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한 고교 여자 축구부인 화천정보산업고 여자축구부의 해체 결정이 절차상 문제로 원천 무효화됐습니다.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92%가 스키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 안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현안을 해결할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어떤 법안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지난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원도를 평화 통일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만들고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1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안위 자체에서 제한은 돼 있지만 행안위에서 논의 법안으로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 16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련 주요 입법 과제를 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이 시급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7건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사위에 각각 묶여 있습니다. 시멘트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입니다. 시멘트 과세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을 하였으나 업계 부담을 이유로 산자부와 시멘트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대치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며 강원 현안도 함께 미궁 속으로 빠진 모양새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 말로 끝나지만 사실상 내년 2월부터 경선 등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는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법안 자동 폐기 이후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새로 입법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도의 대형 현안들은 대부분 입법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입법 없이 성과도 없는 정책 공백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MBC가 올해 8월 고교 여자축구의 명문 화천정보산업고의 여자축구부 해체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이 뒤늦게 원천 무효화시켰습니다.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건 학생 선수들이었겠죠.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연이은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여자축구고등부 최강학교로 자리매김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지난 7월 학교 측의 해체 통보 이후에도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춘천 MBC는 학교 측의 해체 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한다던 강원도교육청은 해체 결정 5개월 만에 원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학교 측이 학생 선수와 학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를 그만둬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학생 선수들은 일단 안도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체 안 돼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애들이랑 다 같이 갈 수 있어서 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랑 운동에 전념하면서 내년엔 더 성적 좋게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의회 권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감사에 착수하면서 수개월 동안 마음고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회 시상식을 앞두고선 기숙사에서 나가달라는 학교 측의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뒤늦은 대처로 축구부 해체설이 확산되면서 내년 신입생 충원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해체된다는 소문이 다 퍼지고 나니까 원래 봐야 될 신입생들도 학교로 다 이제 간다고 얘기가 다 오고
좋은 선수를 잘 받아야만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지금 13명으로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학교 측의 절차상 문제로 올해는 신입생 모집 지역도 전국 단위가 아닌 강원 도내로 한정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적법한 절차로 생각을 판단을 했었어요. 당연히 또 그랬을 거라고 믿었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는 결과에 의하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동계육중차에서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체 결정은 없던 일로 됐지만 명문 여자축구부 학생 선수들은 진로 문제를 놓고 5개월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는 개선됐을까요? 이용 기자가 합동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름 보일러와 연탄 보일러가 있는 한 농어촌 민박. 보일러실에 설치된 안전시설이라곤 자동 확산 소화기가 전부. 이마저도 천장이 아닌 벽면에 설치돼 규정을 벗어났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연탄에서 달아야 되잖아. 여기도 연소되면 진짜 다 달아야 되는 거죠. 가스보일러가 있는 또 다른 농어촌 민박. 역시 이곳도 보일러실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만 설치돼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아예 없고 가스 누설 경보기를 사놓기는 했지만 설치 방법을 몰라 방치했습니다. 배터리가 있고 이거 전기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와 소방당국의 안전시설 합동 점검 현장에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농어촌 민박 4곳 모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는 구비해 놓았고 작동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가 제대로 설치된 곳은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가 올 연말부터 의무화되는 것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도하면서 사전에 법 시행하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점검을 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대회 명칭이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이 아닌 강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명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북한의 참여를 염두에 뒀다는 설명인데요. 평창군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가 대회명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회명을 두고 평창과 강릉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남북한 공동개최 구상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북강원도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아마 남북 강원도가 함께 2024 강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군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당연히 평창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빙상경기 개최 도시였던 강릉시가 도시 규모를 앞세워 강릉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의향서 제출까지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어오다 결국 강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평창군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1년 전 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개최 장소를 두고 대규모 집회까지 벌이며 투쟁했던 평창 군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평창 군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강원 청소년 올림픽으로 지정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사태를 유발한 강릉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주년 기념식부터 동계 청소년 올림픽 명칭 논란까지 올림픽 유산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평창군과 강릉시의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 우주컨 시립박물관이 그동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유물들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엽니다. 보물 3건이 새로 공개되고 그동안 복제품으로만 볼 수 있었던 신사임당 초충도병 원본도 만날 수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하루 먼저 다녀왔습니다. 조선 현종이 명안공주에게 썼던 장령 단자, 왕가의 어필 판본,
보물 제1220호로 지정된 명왕 공주 관련 유물들입니다. 율곡 2가 집필한 아동용 교육 입문 교재인 보물 제602호 이수고본 경몽요결도 바깥 나들이를 했습니다. 보물 제603호로 지정된 문무 잡과 방목도 수장고에서 나와 공개됐습니다. 어촌 심원광이 1513년 문과에 급제하고 받은 합격자 명단이에요. 이 책에는 문과, 묵과, 잡과 합격자 명단이 전부 실려 있죠.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강릉의 문화재, 옛 이야기를 전하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엽니다. 보물 제81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 좌상 등 보물 4건이 공개되고 그동안 영인본으로만 볼 수 있었던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호 신사임당 초충도병 원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릉 사람들이 창조하고 향유했던 그 문화의 특수성을 지역민들뿐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보여줌으로써 이번 특별전은 내년 3월 1일까지 계속되고 모두 5개 섹션으로 구분돼 8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 사고가 우려된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에 최근 2년 동안 안전사고 269건이 접수됐고 전체 92.6%가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였습니다. 사고 가운데 골절이 121건으로 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뇌진탕도 16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스키장 이용객들에게 기초강습을 철저히 받고 안전모와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현금이 아닌 교복으로 지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중고등 과정 신입생에게 하복과 동복 각 한 벌을 총 30만 원 범위에서 학교에서 일괄 구매해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구매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복비는 도교육청이 65%, 강원도 20%, 시군이 15% 예산을 분담하며 이달 안에 관련 매뉴얼이 학교로 배포됩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사업 타당성 심의를 마쳤습니다. 강원도의 장기발전 계획을 짜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급변하는 미래 이슈를 진단하고 국내외 메가 트렌드를 분석해 2040년까지 강원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짜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은 강원연구원이 맡고 내년 9월 최종안이 마련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용역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으로 인구 250만 명 달성, 전국 4% 강원 경제권 실현 등 3대 목표의 실현 방안을 담게 됩니다. 강원도와 더존 비지온 강원대는 오늘 오후 더존 강촌 캠퍼스에서 데이터 퍼스트 강원도라는 제목의 빅데이터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춘천을 빅데이터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 기관 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의 정밀 의료와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을 빅데이터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클라우드 센터와 빅데이터 관련 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관내 대중교통 관련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해 인제터미널과 원통터미널에 발열 의자를 처음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관내 버스 정류장 11곳에 34개의 발열 의자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관내 버스 승강장 100곳에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을 설치해 농어촌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대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0대 사업은 태풍 사격장 이전과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 양구군 이전, 국도 46호선의 4차선 확장입니다.
또 DMZ 펀치볼 하늘길 조성과 국도 31호선 내금강 관광도로 개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센터 유치 등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들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지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고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원군 등 접경지 5개 군이 국방부와 국방개혁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철원군이 3사단 사령부에 존치를 건의했습니다. 철원군은 국방개혁으로 육군 3사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계획과 관련해 3사단 사령부를 존치하거나 철원 관내 다른 군 유휴지로의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최북단 접경지인 철원에서 3사단 사령부가 사라지면 지역 상권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중부 지역 최전방이라는 상징성도 상실된다고 철원군은 밝혔습니다.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시즌을 맞아 화천 선등거리와 축제장 주변에 막바지 환경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선등거리 점등식이 열리는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화천읍 중앙로 T자형 도로 등에서 차량 출입과 운행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